사실 권위주의라고 말하는 거는 의리라는 걸 주장할 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대안이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를 그만둔다는 유망한 신입 FP 네. 영업소장이라면 이 FP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일단 영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내부는 이제 사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최상의 방안을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장님이 해야지 왜 우리가. 기업 가치에 대한 토론이라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토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송원 학생부터 발언 시작해 주세요. 네, 의리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는 경영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교체가 잦으면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되기 어려운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다 보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또 업무 효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회사 전환기에도 기존의 직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고용 승계를 통해 경영을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의리의 하나의 일하는 정책으로서 여기서는 한화에서는 함께 멀리라는 경영 철학을 지녔잖아요. 그래서 지난 2013년에 비정규직 사원 2,04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회사에서 의리를 보이면 직원의 입장에선 애사심을 가지고 직무에 더욱 전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신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의리로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기업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이 기업에서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은 칭찬해 줄 부분이지만 그게 과연 이 의리가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어떻게 느끼면 군대 같다고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문화는 하나의 의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의 이런 의리라는 기업 문화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 안정성이 되게 불안한데 이런 상황에서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자기의 직무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소속감 없이 개개의 업무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자신이 회사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에 분명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의리를 보여주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기업 문화로 나타나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경영진에게 있어서는 요구가 되는 것이 이제 부하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아껴주길 바라는 마음은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구성원들에게까지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합숙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가 이 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기별 정도가 아니라 매 월마다 산행을 가는 계열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의리인지 아니면은 가족임을 강요하는 것인지 약간 오해가 갈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드리는 거는 네, 당연히 그 경영자가 의리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의리에 따라서 구성원들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경영 철학이 되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의 그 강요가 이루어질 때 구성원들이 느낄 불편함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은 사실 경영에 그렇게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이야기가 기업의 측면에서 인재 발굴이 어려워진다라는 그 측면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성과 몰아주기 등 이미 한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고요. 그리고 연공 서열 등에 의해서 요직에 오르기 어려운 점, 이 점 역시도 이제 한화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측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찬성 측에서 조금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의리가 이제 권위주의랑 엮이면 연공 서열이라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나라의 기업 전체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불분명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 말을 조금만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인재 발굴이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특출난 인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특출난 인재가 과연 승진에서도 그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 의리라는 문화 때문에 실제로 이게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실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서 우리가 이 의리 문화 때문에 그 인재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저해가 되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부분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연공 서열이 이제 기업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가 특히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한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이 인재 발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반대 측의 주장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직무를 맡는다든지 어떤 업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때 있어서 오히려 연공 서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높고 신뢰가 더 높기 때문에 적절하게 더 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내가 승진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로 동료가 될까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집단 내에서 내가 성장할 수 없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전체 문화에 있어서 이러한 어떠한 유리천장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은 이 기업의 효율에 있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작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마지막 주장, 즉 사회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측면, 그 주장 역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다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을 맺은 그런 쪽과 이제 의리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한데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잘못된 의사결정이거든요. 보다 나은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을 계속 고수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기업 외에서 의리를 작용하기보다는 저 이번에 토론을 할 때는 기업 내의 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자면 기업 내의 의리라면 오히려 더 좋은 대안을 더 쉽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좋은 대안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말하기가 불편한데 오히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가 이런 대안이 있고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또 통과가 될 수 있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즉 연공서열 같은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야 사실 발언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는 정말로 실제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고 그리고 이 문제점 때문에 기업 내에서 발언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데도 이런 가정들이 겹쳐진다면 좋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제가 듣기로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업 외부의 의리에 대해서는 현재 반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기업 내부의 의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좁혀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그 기업 내부의 의리만 생각을 해본다면은 방금 전에 역시 이제 좋은 대안이 있어도 의리 때문에 기존의 파트너를 고수하는 그런 전략은 이제 되지 않겠지만 내가 이 사람이 아무리 업무적 성과가 안 좋아서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의리 때문에 제대로 된 그 성과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케이스도 비일비재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역시도 효율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의 일부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역시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의리는 이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학생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학생 토론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굉장히 두 분 다 자신의 입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바로 앞에 그 하나의 회장님이 어떤 마인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만약에 하나에서 지금 채용 면접을 하는 거라면 예, 거기 아까 처음에 멘트가 그 신입사원들 가장 싫어하는 1위가 가족적인 분위기라고 예, 해서 예,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바로 그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그럴 수도 뜨끔.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하나 입장에서 제가 지금 토론 면접을 하는 거라고 하면 아무래도 어쨌든 하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의리 경영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의리 경영이라고 했는데 자신의 그 본분에 충실히 해서 반대의 의견을 한 거지만 조금 이제 수용적으로 타인의 의견에서 좋은 점은 좀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는 이유 중에는 상대방의 내 의견을 접목을 시켜서 좀 설득하는 건데 약간 어떤 부분은 좋고 어떤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해야 대한 보완의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잘 들었고요. 이제 저희 MC들과 함께하는 토의 시간입니다. 네. 이 계속해서 합격자가 학생분들께만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꼭 저의 엔딩 멘트를 되찾아오겠습니다. 네. 자, 먼저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세요. 네, 회사를 그만둔다는 유망한 신입 FP 네. 영업소장이라면 이 FP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입니다. 이제 어떤 이 거죠? 문제는 실제로 하나생명보험에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그 회사를 그만둔다는 FP가 굉장히 유망한 유망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지점장, 영업소장을 불러다가 이 FP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이 FP를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업소장은 FP를 잡기 위해서 어떠한 그 방식과 태도, 말을 설득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FP가 뭐예요? 그 종합자산관리 전문가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네네. 들어봤습니다. 네네. 굉장히 요새 이제 핫한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고객의 재무 상태나 그 투자 상황들 수집 분석해서 상담을 하고 전반적인 재무 설계에 도와서 실행에 옮기도록 도와주는 업무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알아둬야 할 게 이들은 좀 성과급제예요. 그래서 매월 월급이 본인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토의 형식이 좀 달라졌다고요? 네, 토의라는 것이 이제 협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방송을 보니까 이제 서로 계속 자기 할 말만 합니다. 그건 이제 토론 형식이고요. 토의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영업소장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신입사원 FP를 잡기 위해서 그 방안은 사원들에게 찾아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분은 이제 사원이 되시는 거고요. 네. 그럼 네 분이 협의를 해서 그 최상의 방안을 찾아오시는데 그 토의를 잘 하신 다음에 최상의 방안을 찾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업소장님 저희가 꼭 최상의 방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방송에 MC석을 차지하려니까 네네.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그러면 송은 학생의 발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입 FP의 불만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아요. 자코리아에서 찾아보니까 신입사원이 이제 퇴사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복리후생에 불만이 있는 경우고 네. 다른 건 이제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퇴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신입 FP에게 뭐 복리후생의 기본적인 거 외에 더 추가적으로 제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는 이제 대화로 가능할 때는 그쵸, 그쵸. 풀고 안 될 때는 이제 몸으로 다른 그래. 팀으로 다른 팀으로. 옮기든지 그런 걸 제안하면 좋지 않을까. 예, 일단 방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히 이제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예 일을 못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등등의 이제 문제들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걸로 생각하기로는 그거 말고도 이제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도 이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FP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가져가는 형태인데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어떠한 이점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능력이 올라가야 그만큼 내가 성과가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그 가정 환경을 상정을 하고 가정 환경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는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처음에는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냐고 먼저 물어보되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에 보다 집중을 해주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면 아나운서는 어때요? 저는 뭐 아까 송원 학생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뭐 가정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제일 직장 생활에서 어렵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저도 들어서 공감합니다. 네, 또 신입이면 적응이 어려울 수도 있고 사실 그만두는데 이제 직장 내 왕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파악하고 좀 심층적으로 대화를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영업소장님이 하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상사와의 관계가 가장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소통할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소통하실 분이 누군가 나서서 이제 그런 걸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 직장 동료가 물어본다 해가지고 동료한테 잘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나아질 게 없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상사가 이렇게 좀 나서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하는 게 좀 한계가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업무 소장님은 참 진짜 돈 받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는 어찌 됐든 이 사람은 평생 일을 하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에 일이 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만약 그만두게 된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해서 우리 회사가 뭘 제공해 줄 수 있고 뭘 배려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걸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이제 사회자님께 요청을 드리는 거긴 한데 네. 사실은 이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지만 이 너무 이유가 너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집안 사정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한두 가지가 정해지면은 우리가 좀 해결 방법을 찾는데 조금 수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떠나요, 보민 씨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만두고자 하는 변수를 우리가 일단 토의를 통해서 좀 예측하라 도출을 이거요? 해보고, 네, 도출을 네네. 해보고 아, 그 물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없는데 야 너 왜 그만둘 거야? 어때? 본인이 없어서. 그러니까 불만 요소를 하나씩 이렇게 제거해 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 이럴 경우에는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회사의 마음을 붙일 수 있도록 저희가 힘을 써보는 거죠. 엔딩 하려고 역시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FP라고 말하는 거는 그 네네. 자체가 영업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성상 이제 영업적인 능력이 당연히 요구가 될 텐데 그쵸. 너가 이거를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영업이다. 그래서 당연히 다른 회사로 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우리가 이직하지 않고도 이 안에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너의 영업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도 우리도 설득하지 못할 사람이라면은 네네네. 그러면 다른 회사에 가서도 거기서도 역시 위쪽에 설득하지 못해서 너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환경이 나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그 FP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조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 우리가 지금 그 잡아야 될 FP가 정말 몸이 아파요. 아파서 그만둬야 되는 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예. 치명적인 불치병에 걸렸다. 그쵸. 그러면 저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거는. 네네. 근데 좀 아파요. 불치병까지는 아닌데 그럼 당연히 치료를 하는 병가 좀 쉬고 오면은 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그걸 잡아야 되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좀 치료를 받고 와라. 좀 이렇게 휴가를 내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쵸. 방법을 좀 유도를 해보는 것도 근데 좋을 우리가 것 같고. 휴가 일수가 한 달인데 그 사람은 한 달 하루를 쉬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더 쉬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우리 회사가 배려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랑 계속 계약을 해서 같이 일하자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계약을 일단 연장을 시켜서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갔다 그렇죠. 와라 이렇게 진짜 얘기하는 거죠. 묶으려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안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안 돼요 이거. 네. 근데 그거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병원비를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회사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근데 이렇게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보를 해주는 만큼 너희도 이제 그만큼 성의를 보여서 같이 계약을 맞아요. 연장을 하자 이런 형태로 하면은 좋네요, 계약 좋네요. 연장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아니 이런 거면 어떻게 해요? 헤어졌어요. 우리 회사에 사람이 있는데 영업소장님과 사귀다가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마주치기가 너무 불편한 상태예요. 이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 심지어 영업 소장님이요? 영업소장님. 그래서 아이고. 지금 설득 영업소장님이 아니, 못 잊은 거예요. 사랑으로 잊어야 되는 거 아, 아닙니까? 영업소장님이 못 소개팅을 잊어서. 주선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분한테 주선하는 게 좋은데 영업소장님이 못 잊어서 우리한테 잡으라는 거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예. 재한 씨가 제가 네. 네, 어려운 걸 시켰다고 지금 네, 아닙니다. 예. 소장 뒷담화 네네. 겸 네, 아니, 네, 주제에서 아닙니다. 조금 네. 자꾸 벗어나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제한을 아까 이제 뭐 병이 아프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방안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정말 그러면 진짜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간다. 이거면 우리가 솔직히 솔루션 제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분 뭐죠? FP가 뭐라고 했죠? 자산관리. 자산관리사. 자산관리사면은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회사 내에 자산관리사가 좀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자산관리를 우리 자산관리사 한 명 붙여가지고 진짜 그 자산관리에 대해서 잠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비전을 좀 제시를 해가지고 충분히 감가상각으로 이 기회비용이 여러분의 인생,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좀 설득을 시키는 거. 개인 1인 자산관리사 붙이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저 비슷한 개념으로 약간 1대1 선배와의 그 멘토링 시스템을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좋은 게 것 같아요. 네네. 누구나 사실 1년 차에 고민이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나 역시 1년 차가 있었고 이런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노하우가 생겼고 이렇게 극복을 했고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비전을 이제 선배로서 이제 제시를 해주면 그쵸. 좀 공감 능력이 일단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송원 학생도 있어요? 그런 거 약간 돈적인 거다 그러면은. 네, 네네. 돈적인 거는 아무래도 성과급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성과급이죠. 근데 일단 우리 신이방이 지금 그 판매 왕이잖아요. 계약 그죠? 왕이잖아요. 네. 판매 왕이에요. 유망하단 말이에요. 아, 올해 그래요? 50건의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올 해요? 네, 기가 올해만. 막히네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제 금전적으로 네네. 인센티브는 충분히 보상을 그쵸. 받고 있지 않을까. 네네네. 이게 부족한 걸까요? 아니요, 제 생각엔 그렇다면은 금전적인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지위인 것 같아요, 지위. 그러니까 지금 신입 이게 들어왔는데도 그 신입의 자세에서 굉장히 낮은 지위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그 지위의 그 결과물로 보면은 그 윗선 영업소장님급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부터가 네. 그래서 영업소장님이 아무튼 좋아하니까. 근데 네. 소장님만큼 충분히 그 지금 성과가 좋은 것 같은데 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합의를 해서 단기간 동안은 조금 약간 이렇게 좀 지위나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 그러지? 직급을 조금 이렇게 높여주는 방향은 좀 어떨까요? 사실 근데 그런 거는 직급과 관련된 거는 기업이라는 그 특성상 좀 약간 현실적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그거 말고는 제가 조금 생각하기로는 단계별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의 비율을 조금 더 높여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성과가 높아지게 된다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성과급 비율에 비해서 보다 높은 성과급 비율을 약속해 준다면 이 FP가 이제 보다 더 많은 계약을 따올 수 있을 그러한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신입이기 때문에 이제 경력직으로 인정받아서 가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한화다. 그래서 한화생명이라는 그런 이제 기업의 지위 또한 이제 이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는 이제 금전적으로도 이제 성과급을 통해서 동료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다각도로 접근을 해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네요. 저희가 이제 5분 뒤에 소장님께 보고를 해야 네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슬슬 의견을 다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좋습니다. 자, 희재상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저희가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제 비전 혹은 이제 본인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둘째로는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일신상의 이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라는 그거에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긴 한데 본인의 영업적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의 이유를 설득시켜라라고 오히려 역제시를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으로는 이제 처음에 비전 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제 네네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산관리사.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제 선배와의 멘토링과 관련된 개념이나 이제 비전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성과급을 이제 제시를 해준다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 역시 이제 멘토링으로 조금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이제 방금 전에 말했던 이제 휴직을 일정 부분 허용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우리가 보험 등을 통해서 이게 좀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대신에 보다 장기 계약으로 연장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은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다 다각도로, 보다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그런 과정 같습니다. 네. 자, 소은 학생도 한마디 해볼까요?
네, 방금 이제 희재 네. 학생이 말씀해 주셨듯이 다각도 다방면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네. 텐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심사원의 불만을 아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근데 이제 그에 앞서서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먼저 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기업 문화로도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비전을 제시를 해주고 우리 회사는 이런 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너의 불만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주면 신입 FP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걔는 왜 우리 회사 들어가시고 왜 우리 고생시키는 거죠? 이래도 계속 남겨두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여기서 토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토의하는 동안에 제가 굉장히 귀가 간지러웠습니다. 누구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런 좋아질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네. 실제로 영업소장님이 아니세요? 예. 선생님이잖아요. 너무 귀가 예. 돼서.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토의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토의 면접이죠. 토의 면접. 저희가 이렇게 해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면접을 연습하는 건데 토의 면접에서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눈여겨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의견을 잘 요약 을 해주는 그런 마무리 멘트를 해주는 친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눈여겨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마무리를 굉장히 잘 정리를 해줘서 저도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다만 이제 그 중개자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가 그 토의에서 그 주제에 있어서 FP를 잡는 거에 방안을 제시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영업소장이 사원들한테 지시할 때는 사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 내에서 모색을 해서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타깃으로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요약해서 내준 4가지 문제에 대한 원인을 도출할 거기에 대한 일목요연하게 방안을 제시한 거는 굉장히 인상적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컨설턴트님이 면접관이었다면 누구를 뽑았을지 합격자를 발표해 주세요. 아, 저는 사실 네, 조금 재밌는 면접관이라서요. 네. 제가 사실 아까부터 굉장히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요? 한 것 같지만, 제 마음속의 1등입니다. 하지만,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굉장히 센스 있게 그 요율을, 그 성과 요율을 이렇게 좀 적정하게 변동을 해서 하는 것과 영업 직무를 연결시켜서 본인을 한번 세이즈 해봐라. 이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오늘은 이태주 학생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소감 한마디 해주고요. 네, 우리 승자에게는 또 클로징 멘트의 권한이 있습니다. 네. 쭉 이어서 해주세요. 재밌겠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 신입 FP 박기재입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제가 합격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소감이라고 말하자면은 솔직히 저는 오늘 되게 다른 분들의 의견 되게 종합한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합격자라는 영광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또 촬영할 때도 또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늘 합격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도. 네. 다음 주 취준진담도 알찬 공채 정보는 물론 오늘만큼이나 열띤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